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가 도입한 최신 야전 방공 체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은 바로 스카이레인저 30. 어쩌면 파워레인저 딱 포즈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막 이 30mm 기관포를 장착한 이 무기는 2024년부터 생산이 시작되는 그야말로 막 따끈따끈하다 보니 손이 막 데일 것 같은 그런 화끈한 신제품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주목하는 스카이레인저 30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100만 구독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도 지금 도입을 검토 중인 스카이레인저 30은 변화하는 현대전장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30mm 기관포를 비롯한 대공포 체계는 그동안 미래전장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냐는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고성능으로 발전하는 적 전폭기나 헬기를 상대하기에는 사거리, 위력, 살상 반경 등 여러 방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많은 나라에서 대공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보였고요. 대공포를 계속 운영하는 나라들도 30mm급부터는 이제 줄이고 35mm 혹은 그 이상의 구경으로 가는 그런 추세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각국이 다시 30mm 구경의 스카이레인저 30을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자폭무인기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협들은 크기가 작고 근거리에서 갑자기 출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또 부피가 작아가지고 야전에 비교적 많이 배치할 수 있는 30mm 기관포 정도가 효과적인데요. 스카이레인저 30은 35mm 기관포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스카이레인저 35의 파생형인 만큼 35mm 기관포로도 적어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문제가 이 35mm 기관포는 크고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전선에서 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좀 있었죠. 반면 스카이레인저 30은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플랫폼들에서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이 편리하고요. 또 무인 포탑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장갑차나 중형 트럭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어느 곳에서든 빠르게 배치할 수 있다. 이게 강력한 장점이기 때문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무기를 개발한 곳은 독일의 라인메탈 에어 디펜스인데 사실 이 회사는 스위스의 웰리콘 콘트라브스가 독일 라인메탈에 인수되면서 탄생한 곳입니다. 그 때문에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에도 공장과 R&D 센터가 있죠. 참고로 이 웰리콘 콘트라브스는 우리나라도 사용하는 35mm GDF 방공 보체계 일명 오리콘포를 만든 것으로 대공포 분야의 세계적 강자로 불립니다. 스카이레인저 30에서 먼저 주목할 핵심 무장은 주포로 쓰이는 웰리콘 KC-2인데요. 발사 속도가 무려 1250발 분. 무슨 얘기냐? 1초에 20발 넘게 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빠른 발사 속도만 가지고 이 포의 진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숨겨져 있는데 바로 어헤드라고 불리는 지능형 공중폭발탄 체계입니다. 이 어헤드탄은 탄의 거리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히 그 지점에서 폭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적을 직접 맞추지 않아도 탄이 공중에서 표적 근처에서 터지면서 강력한 파편과 폭풍 효과를 이용해서 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신의 PMC-455 탄두는 500개의 텅스텐 파편을 살포한다고 하니까 가까이 갔다가는 완전히 고슴도치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네요. 이 기술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발사 시에 포구를 지나면서 거리 정보가 입력되는 기술 덕분인데요. 발사 직전에 가장 최신의 표적 거리 정보가 사통 장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즉 사통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은 표적은 정확히 추적되고 그 거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탄에 입력돼서 최적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최첨단 사통 컴퓨터가 탄속과 탄도를 고려해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탄이 직접 명중하지 않아도 표적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는 이런 원리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과 연동되는 센서들이 또 중요하죠. 스카이레인저 30은 두 가지 핵심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X밴드 에이사 레이더, 또 하나는 퍼스트라고 불리는 전자광학식 탐지 추적 체계입니다. 이 X밴드 에이사 레이더는 독일 헨졸트사에서 개발한 스펙서 2000M이라는 모델로 저공 비행하는 헬기나 전투기 같으면 36km밖에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고요. 드론도 최대 6km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 레이더는 특히 소형 드론과 같은 작은 표적의 탐지에도 특화됐기 때문에 매우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만약 레이더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전자전 환경이 심할 경우에는 이 퍼스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퍼스트, FIRST는 고속 적외선 추적 탐지 체계의 약자로 HD급 고화질 열상 카메라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활용해 고속으로 출몰하는 표적에도 신속히 밤낮 가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고요.
재밌는 게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공중 지상 표적용으로 구분돼 있어서 지상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위험에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또 30mm 기관포로 대응하기 좀 아까운 표적, 예를 들면 적 보병이라든가 소프트 스킨 차량 같은 거에 대해서는 공축 기관총으로 장착된 7.62mm 기관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협의 종류에 따라서는 30mm 기관포의 사거리가 부족한 경우도 꽤 있을 테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30mm 기관포가 도태된 면이 있거든요. 이런 때 대비해 스팅어나 미스트랄 같은 맨패즈를 장착해 복합 방공 체계를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드론 대응용의 신형 미사일을 통합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재밌는 대목인데요. 독일 MBDA사가 개발한 소형 드론 대응 미사일 SADM을 최대 9발까지 탐지할 수 있는데 이 SADM을 이용해서 5에서 6km 범위에서 소형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카이레인저 30과 비교할 만한 체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아주 적합한 비교 대상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비호복합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판치레 S1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카이레인저 30과 비교했을 때 기관포 화력은 비슷해요. 왜냐면은 비호는 기관포가 두문이지만 발사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둘을 합친 게 스카이레인저 30과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전투기나 헬기까지 포함한 저고도 방어가 필요할 때 나름 적합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판치레 S1 역시 이 전투기나 헬기를 상대하는 대공방어 쪽에 조금 더 알맞은 체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판치레 S1 같은 경우는 현재 드론에 대응하는 쪽으로 개량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 이처럼 경량 기동형 대공체계는 초저고도 위협 대응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드론 및 순항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는 미래 전장에서 스카이레인저 30은 더욱 주목받을 것 같은데 독일은 이제 시제품 한 대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18대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네덜란드와는 도입 계약이 완료돼 있고 헝가리와 이탈리아 역시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30mm 대공포가 점점 사라져가던 와중에 각국이 스카이레인저 30을 앞다투어 도입하는 모습은 최전선에서의 드론 대응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전장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데 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비호 계열의 후속으로 비호2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비호2 같은 경우는 에이사 기반의 탐지 체계 및 보다 발달된 대공포 그리고 이제 대공 미사일과의 융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드론에도 대응할 능력이 높아진 방공 체계로 현재는 개발 중인데 이게 만약에 개발이 끝나면은 이 스카이레인저 30하고 딱 대응이 되는 어떤 그런 체계로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